과연 이 ASML의 화제 이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금일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하락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졌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 소폭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바로 네덜란드 ASML의 베를린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EUV 장비 생산이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고요. 슈퍼얼이라고 부릅니다. 왜 슈퍼얼이냐? EUV 장비가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핵심 장비인데 이걸 생산하는 업체는 사실상 ASML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ASML의 이 EUV 장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ASML의 화재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ASML의 화재 이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 전에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금 이 이슈를 좀 상세하게 파봤습니다. 이 화면은 ASML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업데이트 파이어 인시던트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1월 3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화재가 발생을 했고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7일이죠. 이게 유럽 시간으로 7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나라 금요일 장 끝나고 아마 토요일 새벽에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화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을 해놨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장 화재는 약 한 60평 남짓한 공간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곳은 노광 공정을 진행을 할 때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웨이퍼 클램프 모듈, 이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UV 장비를 생산함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만큼 차질이 길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이 부분에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차세대 3나노 공정, 이거를 양산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EUV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D램에서도 이 EUV 장비가 사용이 되는데 14나노급 미세화 공정, 이 부분에서 EUV 장비로 차세대 D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D램 부분에서 10나노급 이쪽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세대 이 반도체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를 활용을 해서 양산을 늘려나가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장 화재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모든 이슈는 양면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차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해 이 반도체 업황 전망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수급이 타이트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메모리 부분인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12월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주요 제품 수요처별 업황 전망을 내놨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죠. 이쪽 비중이 한 40%, 데이터 센터 비중이 40%에서 조금 못 미칩니다. 그리고 PC가 한 1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주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전방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DDR5 전환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기보다도 4G에서 5G로 가면서 D램과 낸드 탑재율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IT 업체들이 서버 투자를 단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미뤄왔던 그런 서버 투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2022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영향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개별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SML의 EUV 장비 출하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모든 반도체 기업한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 이슈에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자, 보시는 표는 업체별 EUV 장비 보유 대수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TSMC가 40대, 삼성전자가 18대, SK하이닉스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 TSMC 보유 대수가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가 없고요. 최근에 발주를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하이 NA EUV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SML과 협업을 해서 만들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론과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 EUV 장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발주를 넣었다라고 해서 바로 뭐 다음 달에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ASML과 4조 7,500억 원 규모의 EUV 장비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대씩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론이나 인텔,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이 EUV 장비를 확보할 때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2021년, 이거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정치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60대, 삼성전자는 28대, SK하이닉스는 3대 정도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추정의 근거는 뭐냐면은 언론 자료를 뒤져보니까 2021년 기준 목표 EUV 장비 확보 대수가 있습니다. TSMC는 20대 정도 늘린다라고 했고 삼성은 10대, SK하이닉스는 1대 정도로 추가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ASML의 EUV 장비 출하량을 보니까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31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목표 도입 대수는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ASML한테 있어서 과연 한국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ASML의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31%, 2021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38%로 성장을 했습니다. 2년 만에 2배 넘게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인지 작년 11월에 ASML의 수장, 이분이 한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방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유가 ASML한테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대만과 한국의 합산 매출 비중이 80%예요. 뭐 나머지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 미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ASML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살펴봤느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ASML의 EUV 장비 생산이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고객사의 물량을 줄일까요? 자, 당연히 핵심 고객사가 아니라 약간 좀 덜 중요한 그런 고객사의 물량부터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골을 더 챙겨주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EUV 장비 도입이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이나 인텔 이쪽이 오히려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순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EUV 장비 도입이 늦어지면은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전공정에서 뭔가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내기 어려우니 후공정 쪽에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후공정 관련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 후공정 관련 업체들 제가 분야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OSAT, 오사트라고도 표현을 하죠. 반도체를 패키징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죠. 패키지 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들이 패키지 기판을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 소켓입니다. 자, 리노공업, ISC, TSE 이런 기업들이 주요 테스트 소켓 업체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UV 장비 도입 지연으로
당연히 첨단 공정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개별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ASML 입장에서 한국 매출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 지연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장비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국 업체들은 물론 TSMC보다는 약간 좀 밀리지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중요한 고객입니다. 후순위가 아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EUV 장비 도입 지연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지금 승부를 봐야 되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후공정이 강화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후공정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SML이 홈페이지에다가 1월 19일 날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공장 화재로 인해서 EUV 장비 생산 지연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 영향 없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